이화영 씨, 청구서를 내미는 이화영 씨. 이화영 씨가 지금 구속돼 있죠. 형 확정돼서 복역을 하고 있는데, 이화영 씨가 페이스북에, 직접은 아니고 이제 아마 대리인을 통해서 쓴 걸 겁니다. 페이스북에 그야말로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그 사면은 이제 요구를 한 거죠. 난 사면해달라라고 요구를 사실상 한 겁니다. 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사면 한번 보실게요. 사면 요구 한번 내용 한번 보실게요.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나를 사면해달라. 직접적으로 요구를 한 건 아니지만 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특별 사면 복권 서명 운동 링크를 올리면서, 이제 자기 혼자만 하기에는 조금 이제 겸용적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조국, 송영길, 이화영 등 사면 복권 시민이 연대해서 관철하자. 라는 그런 내용의 링크를 올렸습니다. 나 특사해달라라는 것이죠. 자, 조국, 송영길, 이화영. 정작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본인 이화영 씨 얘기겠죠. 근데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이제 부각된 내용이 주로 이제 대북 송금에 관련해서만 부각이 됐는데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다시 한번 다뤄봤으면 싶은 거는 바로 이 스폰서, 그러니까 불법 정치 자금하고 뇌물죄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판결문을 제가 이제 다시 보니까 이거를 이제 김민석 후보자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이제 갖고 와봤거든요. 쌍방울 법인카드를 이제 생활비로 주로 썼습니다. 근데 법인카드를 쌍방울 명의로 하면 이제 금방 들통이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명의상 총무팀장 개인카드를 썼어요. 개인카드를 써가지고, 1432회에 걸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432회에 걸쳐서 9,300여만 원을 직접 쓰기도 하고 또, 생활비를 지원받는 자기가 생활비를 지원해줘야 되는 문모 씨가 쓰게 해주는 그런 범행을 했고 또 이 문모 씨 여성입니다. 직원으로 허위 등재를 하게 했습니다.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를 하게 해서 월급으로 1,300여만 원을 지출을 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로 의율이 됐어요. 그래서 뇌물죄가 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대가성이냐면은, 쌍방울의 대북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는 대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본인이, 이게 평화부지사,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의 대북사업 추진을 도와주는 그런 대가로 이런 돈들을 줬다. 그래서 뇌물로 준 돈이 1억 700여만 원입니다. 카드 쓴 내역들이 쭉 이제 범죄 일람표나 나중에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보면은, 뭐 기가 막혀요. 보면은 뭐, 제주항공도 있고, 쿠팡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배민도 있고, 무슨 병원도 있고, 뭐, 헤어샵도 있고, 그야말로 그냥 생활비로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쌍방울의 법인카드. 형식상으로는 쌍방울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쌍방울의 임원 명의의 그 법인카드인데 그 법인카드로 다 지금 생활비를 쓴 그런 내역입니다. 김진대님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도덕성을 도둑성으로 고쳐라. 도덕성과 아까 그 업무 능력을 분리를 하자 그런 그 법안 얘기했는데 도덕성이 아니라 도둑성이네요. 정말. 오지훈님 정말 인사청문회법이 이게 정말 꼼수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대로 국민의힘이 이거 좀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정말 강하게 싸워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쿠로로님 말씀대로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돈이 오갔다 이게 포착이 되면은 당연히 증여세 대상이고 더군다나 늦게 냈으면 당연히 가산세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뇌물죄로 다뤄진 게 1억이 넘어요. 지금 뇌물죄가 1억이 넘기 때문에 1심에서는 징역 9년 6개월, 10년 가까이 나온 것이고 2심에서 깎였다고 하더라도 징역 7년 8개월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북 송금 외국환 관리법 위반보다 이화영 씨한테 중요한 것은 뇌물이에요. 뇌물이 이제 법정형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중형이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습니다. 쌍방울 소속 운전기사, 그리고 법인 차량 세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문모 씨 급여,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이런 걸로 총 2억 1,800만 원. 그렇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자, 이 정치인이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가성이 있으면은 뇌물죄,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뇌물죄.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수사상 못 밝혀낸 경우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정치자금이 됩니다. 정치자금은 상대적으로 형이 낮고 뇌물죄는 형이 중합니다. 그래서 1억 좀 넘는 돈은 뇌물죄 그리고 2억 가까운 돈은 정치자금죄 그렇게 지금 다뤄진 사안입니다. 자,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 왜 정치자금법이 적용이 됐냐? 이화영 씨도 정치인이에요. 이화영 씨 정치 이력을 보면은 1988년도에 이제 평민당 소속 이상수 의원 비서관으로 시작을 했어요. 비서관으로 시작을 해서 열린우리당 창당 기획팀장, 기조실장, 17대 국회의원 당선이 됐고 19대, 20대, 21대 총선에 나갔지만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7년, 2018년 쌍방울 사회이사 했고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 했고 또 이제 경기도 용인시가 국회의원 출발하다가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킨텍스 대표이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판결문에 쭉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네이버나 다른 포털을 찾아봐도 나오는 이력인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와 있냐면은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자금 수수냐 이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이력을 서실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화영 씨하고 김인석 후보자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운동권 출신. 직업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정치인이고 운동권 출신 이 공통점 뭐냐면은 고정된 직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당선이 되거나 어디 기관장으로 가거나 그러지 않고는 특별한 고정된 수입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겠어요. 스폰서들이 있어야 되는 약간 물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있으면 안 되죠. 불법이지만은 음성적인 이런 스폰서의 존재가 통상적으로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게 이화영 씨한테는 쌍방울이고 김민석 후보자한테는 그런 오래된 후원자들 있죠. 친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강신성 씨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화영 씨한테 제가 한번 이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럴 것 같아요. 이화영 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거리가 자기가 더 가깝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에 입직을 한 거 아니에요.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이 지자체에 없습니다. 경기도에만 있는 직책이었어요. 뭐를 위해서? 이런 북한 방문이라든지 그때 2018년 당시에 그때 그 이화영 씨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은 방북 명단에 최은순도 들어가고 박원순도 들어가는데 이재명은 빠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씨로는 압박을 받고 방북 명단에 빠졌으니까 독자적으로 방북을 추진했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벌어진 게 이 대북송금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북한의 스마트팜 비용으로 500만 달러 그리고 방북 비용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보낸 거 아닙니까? 뭐 이 부분에 사건이 조작됐다고 하는데 이거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환 관리법에 일부 무죄가 난 것은 외국환 관리법에 법리상 일부 무죄가 난 것이고 800만 달러가 넘어간 것은 사실관계는 인정이 된 사안입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감수를 했단 말이죠. 물론 그 과정에 자기도 뭐 쌍방울 법인카드 받아 쓰고 이래저래 이제 받아 쓴 돈이 굉장히 많긴 한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구속 기소가 돼서 실형을 살고 있는 입장인데 어쨌든 순수하게 이화영 씨 입장에서 보자고는 아니 내가 이 손에 피 묻히고 그 리스크를 다 감수했는데 나는 이렇게 지금 거의 10년 가까운 형을 받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김민석 후보자는 지금 국무총리가 된다? 저는 굉장히 지금 화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뭐 원래부터 친명이 아니었잖아요. 뒤늦게 혜성같이 나타난 친명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저희가 2024년 9월에 작년 9월에 이제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김민석 운동권 스타에서 동갑 이재명의 호위무사로. 그러니까 혜성같이 나타난 거예요. 둘이 64년생 동갑이고 운동권 스타였는데 그 왜 혜성같이 나타났다고 했냐. 사실 그 앞선 판결문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정치적 야인 생활을 했잖아요. 피선거 것도 박탈되고 선거에서도 안 되고 한때 또 김민세
그리고 김민석의 철새를 결합해서 김민세라고 불리던 그런 인물 아니니까 갑자기 정몽준지로 돌아서서 김민세라고 불려서 한동안 정치권에서 멀어지고 비아냥을 받던 그런 인물인데 갑자기 작년에 그 무렵에 이재명이 호위무사로 등장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호위무사냐? 그때 갑자기 막 계엄 얘기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식이 자랑이다. 윤석열이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다. 정말 그때로서는 센 워딩을 했고 한동훈도 막 비판하고 나섰고 윤석열과 다를 거라고 기대했지만 윤의 아바타다. 이낙연에 대해서 전형적인 사쿠라다. 그 소위 예의 그 운동권의 화려한 언사를 동원을 하면서 그렇게 정적들을 공격을 하고 이 같은 당내에 있는 어떻게 보면 경쟁자들을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도 고인물을 넘어서 상하기 직전의 물이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 이야,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확실하게 태세 전환을 하고 확실하게 이재명 대통령 옆에 붙으면서 신친명으로 부각이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엄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뭔 계엄이야, 뭔 헛소리야.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계엄을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더 위치가 공고해지고 국무총리 지금 후보자까지 되고 거의 국무총리 다 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한 거는 이게 이화영 씨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저렇게 리스크를 감수하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당신은 뭐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화영 씨가 나 사면 안 해줄래? 사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나는 카드가 있다. 내가 말 바꾸면은 이재명 대통령 위험해진다.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왜냐하면은 자기가 수사 과정에서 이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라고 검찰 단계에서 진술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말을 바꿨잖아요. 이 사실이 이제 드러나니까 민주당에서 박찬대 의원 왔다 가고 뭐 여러 사람들 왔다 가고 그거 무마하려고 법정에서 이제 그 자기 와이프랑 뭐 부부싸움 하고 그거 무마하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그때 당시 수사 검사들이 무슨 쌍방울로부터 연어 술판 버려가지고 회유받았다 그런 얘기 나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씨 입장에서는 나 사면 안 해줘? 나 카드 있어. 나 그때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 이 진술이 있다. 라고 강력한 카드로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과연 사면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다. 만약에 이화영 씨 사면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특히 중도층에서 우려하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자기 사법 리스크 벗으려고 대통령이 됐고 되자마자 그거를 공범 사면으로 실현을 하고 있다. 바로 그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대통령 사법 리스크 피하려고 대통령이 됐고 이 급기야 이거를 이렇게 실현을 하는구나. 바로 그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쉽지 않다. 그렇지만은 정말 사면을 받고 싶어하는 강력한 이화영의 열망 또 이화영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면은 반드시 사면을 받고야 말겠다는 또 그런 동기도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개의 이 부딪히는 지점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